되게 좀 궁금했어요. 당시에 그 모 선수가 있었는데 계약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모 선수가 어떤 선수죠? 모 선수가 네, 네. 그 선수가 한 5억 원 정도 와우. 받았다고 알려져서 도대체 그 5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한 대 모아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됐던 엄청난 프로젝트죠. 온더북의 첫 번째 주제는 많은 골프 팬들이 궁금해하셨을 법한 주제입니다. 바로 프로골퍼의 몸값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주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골프 다이제스트 고형승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짜자자자자자. 사실 뭐 업계가 변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금이 한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금액의 크기 차이가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 그만큼 시장이 좀 커졌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인데 네. 시장은 그렇게 커졌지만 매니지먼트라든가 기업의 실무자들은 그동안에 그 노하우가 생겼지 않겠습니까? 네. 금액은 때와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가의 환산을 따져보자면 네. 10년 전에 10억을 받았으면 뭐 지금 50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2002년도에 박세리가 동네 굴지의 대기업과 계약을 맺었을 때 연간 30억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해 박성현 선수가 연간 20억 원의 계약을 맺었고요. 고진영 선수 같은 경우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은 떨어진 그런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혀져 있죠. 워낙에 그 빠꾸미들이 다 돼가지고 그들이 다 가격을 깎아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뭐 매니지먼트 업체에서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선수의 몸값이 이 정도입니다 했을 때 아이 왜 그래 그 정도는 우리도 알아 이제 쳐낼 거 다 쳐내고 그 정도면 뭐 한 10억 정도면 되겠어 라고 이제 기업에서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도 머리가 좀 커졌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맞나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선수를 후원할 것이냐 이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만약에 윤주 씨 같으면 기업의 뭐 오너가 됐든 아니면 임원이 됐다고 치면 네. 선수의 어떤 걸 가장 먼저 볼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실력이 출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맞는 말이고 정말로 그게 중요한 그 평가 기준이기도 해요. 그런데 골프는 좀 약간은 다른 점이 좀 있었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취재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좀 나왔어요. 외모가 가장 크게 좋아. 아, 외모요. 근데 외모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사실 여자 골퍼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솔직히 외모하면 남자보다는 여자를 더 비중을 많이 두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인들 그리고 또 매니지먼트라는 에이전트들이 주로 신경 쓰는 부분은 남자 선수들의 계약금보다는 여자 선수들의 계약금이었어요. 외모적인 측면에서는 요즘에 특히 시즌 중반에도 계약 서브 스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소연 선수인데요. 안소연 선수가 시즌 중에 부각이 되면서 서브 스폰서가 4곳이나 늘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 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대로 표현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외국하고는 좀 다른 점이 여자 골퍼들의 몸값 계약금이 훨씬 높거든요. 남자 선수들의 뭐 3, 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자 선수들을 평가를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퍼센티지를 합산을 해보니까 이제 외모가 많았다. 거의 35%에 35%.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럼 이 기업의 이미지랑 잘 매치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매치를 시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모에서도 35% 안에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기업의 이미지와 잘 매치가 되는가예요. 예를 들면 뭐 H사가 있다. 그럼 그 H사의 대표 심볼 색깔이 뭐 주황색이다. 주황색 하면 약간 좀 따뜻하면서도 상큼한 이미지? 뭔가 그런 느낌도 네, 좀 그렇네요. 들잖아요. 그런 기업의 이미지와 잘 맞는가를 먼저 보더라고요. 그 이미지를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통통 튀는 뭐 성격이나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을 또 매칭을 해서 그거를 외모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관적인 의사도 많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입니다.
예쁘고 매력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운동선수로서 매력적이고 탄력 있는 몸매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이제 같은 기준이 되겠죠. 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좀 충격적으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사실 그 외모가 계약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예로 들었던 게 찌그러진 광고판이었어. 찌그러진 광고판을 누가 들여다보려고 하겠느냐라면서 기왕이면 반듯하고 예쁜 컬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기에도 좋은 그런 광고판을 누구나 보려고 하지 않느냐. 선수들은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라고도 표현을 그렇네요. 하는데 네. 그게 찌그러져 있으면 좋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직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셔서 상당히 놀랐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뭐 이게 사실은 보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고 팩트죠. 또 그들이 평가를 하는 기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를 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외모가 35%를 차지한다고 하셨고 그 다음 비중이 높은 그렇죠. 건 뭐죠? 외모가 타성과 직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결국에는 이제 실력을 실력.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냐 했을 때 계약을 맺을 시점에 그런 성적이 괜찮은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를 했어요. 계약을 맺을 시점에 성적이 좋지 않으면 기업에서 그 위쪽으로 들이밀기가 참 힘들어요. 계약이 끝나갈 때쯤 잘해야겠네요. 잘해야 돼요. 아, 그리고 뭐 상금 랭킹이 어느 정도로 끝났느냐, 또 톱 10에는 몇 번을 들었느냐, 그렇느냐. 평균 타수라든가 예선 탈락을 몇 번 했느냐 아, 이런 것도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꾸준하게 잘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기록이에요. 기록. 그러니까 전년도에 어느 정도 잘해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더 무궁무진하다는 거를 이 기록으로서 데이터로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퍼센티지가 외모 쪽에는 좀 35% 이렇게 있지만 기록은 30% 정도 되는데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능력이에요. 능력. 그럼 기록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능력. 기록은 말 그대로 그냥 숫자로 보여주는 보여주는 거고 아. 능력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주니어 때 국가대표였냐 국가상비군이었냐 이게 되게 중요한 능력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언젠가는 터진다라는 게 골프계에 거의 뭐 정설처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거의 한 20% 정도에 20%. 해당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하는 게 바로 국가대표냐 상비군 출신이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능력 다음으로는 성격이 10% 그리고 기타 5%인데 성격 제가 최근에 고교 야구를 진행을 하면서 폭문란 즉 인성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아 진짜 성격이 중요하겠구나. 어쨌든 이게 기업과 맺는 관계인데 어쨌든 기본적인 인성이 돼야 그 기업 이미지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반대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기업의 이미지도 같이 깎아지는 거니까 성격이 진짜 중요하겠구나 제가 이 표를 보면서도 느꼈거든요. 우승을 못했어도 7, 8년씩 계약을 네. 막 연장 해가지고 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선수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딱 마지막 최종 라운드가 끝나면 전화기를 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후원해주신 기업에 감사 인사 혹은 미안함의 인사를 전하는 거죠. 이게 약간 좀 앞에 그 외모 쪽과 연결이 좀 될 수도 있는데 네. 회사의 이미지와 본인의 이미지를 잘 컨트롤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요새는.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취재를 하시면서 어떤 점들을 느끼셨는지. 이게 좀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까 관계자들이 이렇게 자기는 이름을 노출시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거는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해준 부분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그 기업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약금을 우리가 주는 게 그들한테 차를 바꾸고 집을 사라고 주는 개념이 아니다. A라는 그 기업의 마크를 네. 더 빛내주게 하기 위한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뭐 트레이닝을 한다던가 유명 교습가를 찾아가서 그 돈을 내고 배운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돈을 쓰게끔 계약금을 책정해서 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집을 막 몇 평짜리 샀네 고가의 옷을 또 사 입었네 SNS에 자랑하라고 이 금액을 준 게 아닌데 네.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선수들이
선수들은 이 계약금을 바탕으로 열심히 해서 최고의 선수가 되게끔 우리는 이제 후원하는 후원금, 계약금의 개념으로 주는 거고, 본인들이 그렇게 뭐 집 사고 차 사고 뭐 백 사고 할 금액은 그냥 상금으로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개념을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프로들이 많은 것 이 같아서 말씀이죠.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계약금 관련해서는 사실 좀 뭐 못다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안녕!